자, 8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지문 보면 이번에는 과학 지문이 나와 있다 보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수능은 기본적으로 뭘 중시한다고? 흐름을 중시한다고. 흐름. 이글도 마찬가지로 흐름이라는 게 있어. 흐름은 뭐냐면 독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글쓴이가 하나의 규칙이라는 걸 글 속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내가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흐름이 이 글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1번 어떤 대상이 나오고 있어. 두 번째 2번 그 대상과 관련된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게 문단별로 나올 수 있거나 또는 하나의 문단 안에 그게 몰려있을 수도 있어. 어쨌거나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얘가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글 전체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이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주목하면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글인가를 정확히 알아내면 되고, 그 다음 반복되는 말에 주목하면서 그 무엇 중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화학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자,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 물질에 관련된 글일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글이야. 됐니? 그 다음.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탄생 초기에 100여 가지의 원소만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몇천만 년 전, 몇 억 년이 지나면서 지구의 대기를 비롯한 환경이 변하였고 조건이 바뀜에 따라 원소들은 서로 반응을 일으켰다. 이러한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났으며 생명체의 진화도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정확히 흐름을 잡아야 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물질이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근데 없었던 물질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죠? 네,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됐지?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좀 더 생각해보자.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근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그 화학 반응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거지?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지.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 지금도 우리 주변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봤더니 1번, 2번 몇 번 이상, 2번 이상 뭐하고 있니?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뭐에 주목하라고요? 반복되는 말에 주목하라고요. 그럼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 네, 물질과 관련된 화학 반응과 관련된 글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볼게. 물질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새로운 화학물이 생성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묽은 황상용액에 한 조각의 아연을 넣어보면 아연이 녹으면서 아연 표면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산과 아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황산 아연이 생성되며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일어난대. 그 다음, 그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글의 내용을 구별한다면 어디부터? 여기부터가 뭐가 되는 거고, 중심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디?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사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사례고, 얘가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 그럼 너희들은 적어도 요 문장은 기억을 해야 되겠지. 요 문장. 요 문장은 너희가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그러나 모든 화학 반응이 위의 예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밀폐된 유리 용기 속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각각 투입하고 상온에서 일정 시간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 자, 뭐 나왔니? 질문제기 나왔지. 이거에 대한 뭐가 중요할까? 답변이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반응은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리 용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소와 산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릴 뿐이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용기 바닥에 물이 고이려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 뭐 나오고 있니?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동일한 구성 성분 사이의 화합도 조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오케이.
동일한 구성 성분도요 조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대요.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던 위에 수소와 산소 기체를 섞은 용기에 열을 가하면 열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곧 용기의 벽이 흐려지면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550도의 높은 열을 가하면 용기가 산산조각이 날 만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인자로, 자, 인자라는 건 당연히 뭘 가리킨다? 네, 원인이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여기까지 자체 한번 정리해볼게. 자, 이 글은 물질과 관련돼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봤더니 화학 반응과 관련된 뭐가 나왔다? 특징이 나오고 있죠. 특징.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건에 따라 화학 반응이 똑같은 대상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보이는 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그 다음 수소와 산소는 H2와 O2의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수소와 산소가 화합해서 물 분자가 되려면 이 두 분자는 충돌해야 되는데 충돌하는 획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 분자가 생기는 확률은 높아진다. 또한 반응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각각의 분자가 산소 원자끼리 그리고 수소 원자끼리의 결합력이 약해져야 된다. 높은 온도는 분자 간의 충돌 횟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분자를 강하게 진동시켜 분자의 결합력을 약하게 한다. 그리하여 수소와 산소를 이전까지 결합하고 있던 자신과 동일한 원자가 떨어져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물이라는 새로운 화학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물 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내용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무엇과 조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 보면 만일 온도를 높여주지 않아도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대요? 뭐 나왔지? 질문지기 나왔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충돌한 모든 분자들이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을 한다면 지구상의 금속은 산화되어 버릴 것이고 복잡한 유기물은 간단하고 안전한 화학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생명이 없는 세계에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가 될 것이다. 좋지 않을 거래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봤더니 뭐 나왔니? 내용상 문제점이 나왔죠.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활성 에너지와 같은 이와 같은 해결책,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나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글이 정리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이라고? 화학 반응에 관련된 글입니다. 화학 반응과 관련된 뭘 얘기하고 있니? 특징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제기를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들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자, 1번. 위 글에 드러나는 온도와 화학 반응의 관계가 적용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봤더니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예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조건을 잘 따져줘야 돼. 무슨 조건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낼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몇 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문상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건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보면 온도와 화학 반응의 관계라 나와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겠니?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내용 정리하면 온도가 뭐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요. 화학 반응이 뭐가 되는 거지? 결과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이게 됐니?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내용 나올까? 온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결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와줘야 됩니다. 보시면 두 손바닥을 3개 문지르니 손바닥을 3개 문질렀대. 그래서 뭐가 난 거지? 열이 난 거죠. 그러면 손바닥 3개
문질렀던 마찰력이 열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겠지. 지금 따져봐봐. 마찰력이 원인이고요. 열이 발생한 게 결과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온도와 화학 반응은 온도가 원인이었지. 그럼 오히려 1번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푸는 게 얘의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찾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8번째 분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